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로 응시한 네, 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역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육학, 그리고 경서, 고문진보, 기출문제, 한국 산문, 소설, 한시, 교육과정,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수업과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학은 제가 처음 공부를 했던 터라 아예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부할 때까지도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기일 때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암기와 응용을 미리미리 연습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학 양이 너무 방대해서 아무리 외워도 계속 까먹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암기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때는 청킹으로 외웠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한 대로 내용을 쫙 풀어서 말로 풀어내는 연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 희소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선생님의 교육학 강의를 들을 때 1, 2월 이론 강의에서 다양한 색깔의 형광펜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대주제는 초록색, 그 다음에 중괄호는 초록색, 안에 내용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분류를 해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에는 암기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용을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기한 것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쓰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유명한 이론이나 빈출도가 높은, 그러니까 기출, 빈출이 높았던 이론들부터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브노트를 제가 끝까지 안 만들어서 모의고사 때에도 그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외우냐고 시간을 좀 지나치게 낭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서브노트나 또는 그 선생님의 마인드맵이 있는데 그 마인드맵에 자신의 말로 충분히 잘 정리를 해서 모의고사 때 틀린 부분이나 추가로 암기해야 할 부분들을 그 서브노트나 마인드맵에 작성을 하시면서 보는 게 구조화가 훨씬 잘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서입니다. 논어랑 맹자만 봤고 대학이랑 중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부분들은 우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기준에서 좀 어렵거나 까다로운 해석 부분, 연목구어, 유연, 황망, 인자, 무적, 사이비 이런 어휘 같은 것들도 외웠고요. 또 다양한 이설들 아는 만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문들의 내용 연계나 의미파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논어는 집주나 맹자는 원문 자체의 내용에 충실하게 나와서 제가 공부한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지만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논어 2편씩 학위 위정, 맹자는 양해왕상, 양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편씩 쭉 공부를 했고 중간에 한 번씩 총 복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복습을 하는 거를 조금 미뤄가지고 중간에 아예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서는 짝스터디로 운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고문진보입니다. 이소경, 북산이문, 등왕각서 등등 너무 어렵거나 좀 익히기 힘든 해석들, 그리고 마지막에 10부분에 있는 내용 빼고는 다 읽기는 했습니다. 일주일에 2-3편씩 정해서 읽고 짝스터디하는 친구와 함께 해석하고 단락 나누고 단락별 주제, 큰 주제,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랑 답을 서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출제가 돼서 이번에 안 됐을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서라서 불안해가지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준비는 공부한 초반에 한 2달 정도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2014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 각자 풀고 짝스터디 친구와 함께 답을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했고요. 이렇게 일단 해놓았는데 계속 답안을 잘 쓰는 요령을 몰라서 9월부터 혼자 2017에서 19학년도까지 한 5번 정도씩 답안지에다가 직접 쓰면서 한번 답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역으로 해야 할 부분, 여기는 조금 요약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고, 특히 저의 사견을 넣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잘 안 읽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문제를 잘 읽고 그다음에 지문에 탐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4에서 16학년도도 한 번씩은 풀어봤고요. 객관식도 2012랑 13을 한 번씩 풀어는 봤습니다. 제가 지문 난이도 같은 거나 빨리 독해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산문입니다. 산문은 조금 깁니다. 산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분에서 글이 좀 길면은 20분까지 정해서 빠르게 한번 빠르게 보고 그 사이에 3번 정도를 눈으로 빠르게 봅니다. 그리고 대강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는지 빠르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해보았고, 2번째는 다시 10분에서 20분의 시간을 잡고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부분과 세부 내용을 최대한 제 힘으로 다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제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번역본이랑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역본이 없는 경우에는 스터디원과 함께 생각을 해보거나 선생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원주영 선생님의 고려시대 산문 읽기랑 조선시대 산문 읽기, 조선의 산문을 읽다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3권은 다 혼자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3작품에서 5작품씩 보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234편? 그것도 좀 많았지만 불안해서 일주일에 한 8에서 10작품씩 초반에 짝스터디 잠깐 하다가 이제 스터디가 파해져서 저 혼자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좀 예측하긴 힘들지만 송시열 글 같은 거는 너무 사상이 강하다고 제가 들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원주용 선생님 교재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운 글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혼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문선, 그 땡땡 산문선도 봤는데요. 그것도 안 보기가 불안해서 한 8월 달부터 스터디를 잡아서 7, 8, 9권을 이제 원본을 읽는 거는 사실 무리여서 번역만 일주일에 20편씩 읽어보고 짧게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좀 글이 좋다 하는 거는 원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랑 이덕묵 거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짝스터디로 시간 내에 서로 산문을 해석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6월 달부터 주 1회로 각자 산문 한두 편씩을 가져와서 10분의 시간을 정하고 해석을 하고 번역본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소설만 위주로 읽지는 않았고요. 이제 공부가 너무 안 되거나 글이 잘 안 보이고 하기 싫고 이럴 때 소설 읽으면서 등장인물이랑 사건 전개 위주로만 빠르게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르는 한자나 표현 같은 거를 외우기는 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이고 유명한 소설들을 안 읽었는데 이번에도 나와서 여러분들도 꼭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입니다. 한시는 일단 서사시 부분은 이조시대 서사 한시 1권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3작품씩 4개월 동안 5월에서 8월 정도 읽었고, 이제 두 번째 회독을 돌리다가 다 못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다행히 이제 중간 부분인가 앞부분이 나와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시 또 조선시대 한시 읽기 원주용 선생님 책 상하권을 보았는데 이걸 다 못 봐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지 여쭤보니까 상권만 보거나 하권만 보기보다는 뭐 홀수 번호, 짝수 번호 정해서 책을 다 훑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홀수 번호만 다 보고 짝수도 앞부분 좀 보다가 다 못 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한 300편 정도 노트에 쓰고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시를 다 써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에 설명 써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 보기를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한시도 산문처럼 원문만 보고 최대한 자기 힘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는 산문보다 더 해석이 안 돼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최대한 해보고 사실 번역본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조시대 서사한시는 의역이 많아서 의역을 가지고 제가 직역을 해보되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이것도 스터디원들과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오는 서사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 1을 중심으로 외웠고 중학교 한문과 한문 2와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들어서 최대한 통암기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약못 노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분들을 시험장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자를 조금 틀리게 쓰면 완전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힘드셔도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용도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A형의 7번 문제에서 성취 기준을 쓰는 건데 도금을 쓰시오 이런 문제에서 답이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제가 다른 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열심히 외웠지만 적용이 안 돼서 틀렸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솔직히 수업을 듣고 복습을 잘 했어야 했는데 제가 다른 거에 정신을 쏟다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복습을 엄청 잘 하지는 못해서 선생님 수업 듣고 정리한 내용들을 9월 달부터 시험 직전까지 1월 달부터 들었던 내용을 싹 복습을 한 번 정도 빠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 내에 풀고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하면서 자기가 시험 때 사용할 펜도 미리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풀면서 점수가 맨날 잘 안 나왔고 사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너무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문법이나 교육과정도 좀 자주 틀렸고 문자학, 경서 이런 문제들 자주 틀렸는데 선생님이 시험장 가면 진짜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틀리고 어려운 것도 틀려서 점수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교육학도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서 끝까지 또 쳐보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1, 2점이라도 더 얻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것 같은 부분이 공부 시간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도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10시간을 해야 된다, 10시간 안 하면 떨어진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매일 몇 시간보다도 주 뭐 몇 시간, 뭐 45시간, 50시간, 55시간 정해놓고 일주일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게 사실 좀 많이 지겨워서 뭐 예를 들어서 주 한 40 몇 시간을 한다고 치면 월요일 뭐 3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은 7시간, 뭐 금요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또 제가 시간 강사 일을 잠깐 하면서 공부를 많이 못했던 날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 오전에 일찍 깨어나서 공부를 집중해서 하시고 오전 오후까지 그렇게 하시고 저녁에는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원주영 선생님이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자기 상태를 잘 파악해서 뭐 운동도 하면서 유연하게 공부하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장기전 컨디션 관리에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은 마인드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데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불안한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잘 봐야 합격을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조급할 때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힘들구나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고 잘 본다 못 본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려고 했고 그냥 문제 풀고 답만 찍자 이것만 엄청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잡생각도 많아지고 특히 밤에 또 힘들어지니까 빨리빨리 웬만하면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